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제 양자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입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이 시작되고 있죠. 충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문 성향이 짙다고 알려진 권리 당원들마저도 이재명 지사에게 몰표를 주면서 이재명 지사 혼자서 과반을 넘기는 50%를 넘기는 압도적인 득표를 했습니다. 2위 이낙연부터 3위 정세균, 그리고 저 멀리 6위 김두관까지 다 합쳐도 이재명 지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충청도에서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전략적 투표로 되는 후보, 이기는 후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잔치였던 명락대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도 이제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지사 위주로 급속도로 새로운 질서로 재편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의힘은 보수 야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재명이라는 상수가 되어버린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두고 누가 이재명을 상대로 더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힘의 경선과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역선택 방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한가한 논란으로 지금 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선관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여러 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의 절반가량이 양자 대결 가보면 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탈을 해버립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지지자의 8%밖에 이탈을 안 합니다. 거의 이탈을 안 하는 진짜 표란 뜻이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많은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때 보수 야권 후보 대 이재명 지사 양자 대결로 조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조사가 진짜 후보의 실력, 대선 본선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 경선도 아마 그 같은 양자 대결 결과에 따라 당원들의 당심, 또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민심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이제까지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는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윤석열 예비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면 그 어떤 후보도 어떤 방식의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양자 대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전화면접조사에서 굉장히 불리한 방식의 조사지만 이재명 지사를 따라붙고 있고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이기는 결과를 숱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지지 기반, 또 정권교체 열망하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증명해냈죠. 이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아주 잘함, 매우 잘함이라고 평가하는 지지층의 그 응답을 기반으로 이재명 지사를 양자 대결에서 선택하는 지지층의 응답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 적합도 조사에서 좀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입만 열면 보수의 적장자를 자임하고 TK의 아들이라 말하는 분들이 정권 교체에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응원을 받는다는 것, 사실 룰을 떠나서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조사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참 깜짝 놀랄만한 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되었는데요. P&R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홍준표 후보 지지율, 지지 기반 중에서 민주당의 재집권을 바라는 응답자가 39%라고 합니다. 반면 여당의 재집권,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당의 재집권을 바라는 응답자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4.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준표 후보는 무려 39%를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잘함도 아니고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42.9%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데요. 이 중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 반대하고 민주당 재집권을 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국민들이 과연 양자 대결에서 대선 본선에서 야당 후보를 찍어줄까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지지 기반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방송을 한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이 채널A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구조적인 역선택이 뚜렷해지고 있다. 무야홍이 아니라 민야홍이다. 민주당이 밀어주는 야당 후보 홍준표다. 그분 굉장히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데 배종찬 소장이 방송에서 무야홍이 아니라 민야홍이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 민주당의 조직적인 역선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본인들도 다 알 겁니다. 이게 중도 확장력이나 본선 경쟁력과 상관이 없는 민주당의 국민의힘 후보 길들이기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이라는 이 기회에 눈이 멀어서 정권교체의 대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보가 되어 보겠다고, 지지율 조금 끌어올려 보겠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서 아양 떨고 조국 수사 과잉 수사라고 말하고, 참 여권의 정치 공작에 동조하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언제는 홍준표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보고 뇌물 먹고 자살한 대통령, 내가 유죄 판결 나오면 나도 노무현처럼 자살하겠다 이런 막말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노무현처럼 자기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표리부동한 모습. 기본적으로 저는 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라면 염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오늘의 팩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으로 결정이 났다.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이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양자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을지, 누가 진짜 중도표, 호남표, 역선택으로 인한 지지가 아닌 합리적 진보, 이를테면 조국 흑서의 저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관화하지 않습니까? 조국 흑서를 쓴, 원래 진보였으나 민주당의 등을 돌린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서민 교수, 권경애 변호사, 이런 분들이 설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포용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출이 되어야 되겠죠. 이재명의 압승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어떤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가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말과 입장이 바뀌는 후보가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한 당내 네거티브를 일삼았던 이낙연의 몰락을 보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어떻게든 네거티브를 해서 자기 존재감을 띄우려는 야당 내 다른 후보들도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그들의 최후는 이낙연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 싸우겠습니다.